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주린이 분들께서 조금 더 고수가 될 수 있는 기초 튼튼 주린이 바로 고스tek이 시즌 2입니다. 처음에 기초 튼튼 주린이 바로 고스tek이 시즌 1에서는 여러 가지 공부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도 좀 많이 들었고요. 공부가 좀 됐다, 도움이 좀 많이 됐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도 많았다.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공부하는 과정에서 뭐 한 번에 공부하는데 완벽하게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시즌 2를 좀 준비했고요. 자, 시즌 1에서는 약간 우리가 공부하면서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어떤 그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률을 올리고, 자, 수익률보다 수익률을 올리는 개념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간은 많지 않지만 하나하나 아주 조금 자세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전문 용어를 좀 쓰지 않고 이해되기 쉽게끔 공부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자, 시즌 1에서는 자, 뭐라 그랬습니까? 수익률보다는 수익률만 쫓다 보면 약간 더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항상 리스크 관리가 조금 안 돼 있다. 수익률을 쫓다 보면 오로지 무조건 수익률, 뭐 손실이 얼마가 나든 뭐 손실을 제한시키지도 못하고 리스크 관리가 조금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수익률보다는 약간 더 승률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승률이 높게끔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수익률도 같이 추구할 수 있고 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 날 수 있던 어떤 그 나쁜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률과 승률을 같이 잡을 수 있는, 리스크를 같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또 공부를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기법을 쓰는데 뭔가 좀 부족해. 자, 거기서 뭐가 문제냐면 그 뭐가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내가 만든 기법이 있어요. 근데 뭐 이중바닥 기법이라는 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분명히 이중바닥 기법이 좋다라고는 하는데 내가 막상 써보면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중바닥 기법을 쓰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내가 산 종목이 잘 올라갈 수 있고 또 손실이 적게 날 수 있고, 그런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디테일. 수익률은 디테일이다. 자, 투자할 때 수익률보다는 수익률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수익률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는 약간 더 이제 명품은 디테일이듯이 디테일이 좀 필요하다. 자,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시즌 1을 마쳤거든요. 자, 시즌 2는 시즌 1과 비슷한 내용이 약간 섞일 수도 있고요. 그 섞이는 내용에서 조금 더 제가 심화돼서 공부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몇 강 동안 공부를 좀 많이 하실 텐데 하시다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보기를 100번 이상 보시고, 또 하시다가 놓치면 또 반드시 다시 보기를 하세요.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가 다 돈이라 생각하시고, 그러면 정신이 확 깨죠. 자, 그러면 이번 시즌2의 첫 번째 강의는 제가 아주 쉬우면서도 투자하실 때 다 놓치고 있는 부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뭔가요? 제목이 장대 양봉입니다. 흔히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지. 장대 양봉이 뭐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대 양봉 하나가 주식 투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의 시작과 끝입니다. 얘가. 이 장대 양봉 하나에는 진짜 5만 가지 어떤 스토리와 심리와 이 투자 매매자들의 어떤 기법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투자하시는 것들 보면 다 뭐 양봉이 크게 나왔네, 끝, 거기서 마무리, 이러시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자, 그러면 안 돼요. 자, 일단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뭔가요?
보는 건 쉬워요. 차트에서 보는 건 쉽습니다. 또 이제 머릿속에는 대충 그림은 그려져요. 근데 장대 양봉이 딱 뭐냐?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보라고 하면 못 내립니다. 자, 보세요. 가장 많이 대답하는 답변이 뭐냐면 장대 양봉이 뭔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양봉의 몸통이 뭐 한 10% 이상 그러면 장대 양봉 아닙니까?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시가총액 1등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저 동전주까지 모든, 잘 드세요, 모든 종목의 변동성, 대형주가 하루에 움직이는 어떤 변동폭, 아주 작은 중소형 개별주가 하루에 움직이는 변동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하루에 장중의 변동폭이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한 4% 변동폭이 나왔죠.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이 뭐라 그랬나요? 와, 삼성전자 장대 양봉 나왔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삼성전자 오늘 급등했네? 4%밖에 안 올라갔는데. 자, 그런데 어떤 중소형 개별주가 한 7%, 8%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와, 장대 양봉이네? 급등했네?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지금 무의식적으로 구분짓는 거예요. 자, 뭔 얘기냐면 장대 양봉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냥 무조건 기본적인 의미는 양봉이 크다 이거지만 깊은 뜻을 좀 아셔야 돼요. 장대 양봉은 변동성이 평소보다 강하게 나왔다. 이게 장대 양봉입니다. 변동성이 평소보다 강하게 나온 것은 양봉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고 음봉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공매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근데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잘 모르셔서 안 하시는 거지. 보통 매수 쪽만 붙기 때문에 항상 이 상승하는 쪽만 집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포커스에서 우리가 장대 양봉 쪽만 생각하고 있다면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쭉 보세요. 차트를 보면 장대 양봉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그럼 제가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약간 핫한 종목, 하잉크라는 종목이 있죠. 장대 양봉이 좀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하잉크는 좀 장대 양봉이 보이려면 이제 상한가 이렇게 가줘야 장대 양봉이 좀 크네. 삼성전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눈에 탁탁 띄는 게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근데 3%밖에 안 돼요. 여기도 보면 한 4%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제가 조금 적어 드릴게요. 말로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자, 장대 양봉이란 어떤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나요? 기본적인 의미는 뭐다? 기본적인 의미는 양봉의 크기가 크다. 보통 양봉의 몸통의 크기가 크다. 이게 이제 장대 양봉의 기본적인 의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히 기본적인 의미고, 자,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평소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강조. 평소에 주가가 크게 요동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평소의 주가 변동폭보다 조금 더 변동폭이 많아진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평소보다 주가 변동폭이 고만고만하다가 어느 순간 변동폭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변동폭이 커졌다는 것은 또 어떤 걸 의미합니까? 대체적으로 변동폭이 커지면 거래가 점점 활성화되기 때문에 거래량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어떤 테마에 걸렸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주가가 상승했고 왜 하락했는지 이거를 굳이 찾지 않아도 얘 뭔가 있네. 그러면 이 종목 자리가 이쁘면 한번 붙어볼까? 바로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변동성의 어떤 이 확대 해석을 모르면 그냥 양봉이 크네.
끝.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대 양봉의 정말 숨은 뜻은 뭐냐면 평소보다 변동성의 크기가 우리가 보통 통계적으로 봤을 때 1.5 정도에서 2배 이상 이렇게 나오면 변동성이 좀 커졌다. 그리고 장대 양봉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차트에서 장대 양봉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세요. 어디쯤 장대 양봉이 보이시나요? 보통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장대 양봉이라는 게 무조건 뭐 양봉의 크기가 뭐 4% 이상, 5% 이상, 10% 이상 이게 장대 양봉이 아니고 평소보다 변동성이 못해도 1.5, 2배 이상 나오면 그것만큼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발생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딱 눈에 띄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는 좀 고만고만하고요. 여기 탁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이죠? 여기 보이죠? 자, 이러면 장대 양봉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보다 고만고만한 어떤 거래와 투자자들이 뭐 그 정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장대 양봉이 나왔다. 평소보다 더 몇 배 이상 그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갖게 되면서 매매를 평소보다 더 많이 했고 그 종목을 수급이 더 들어왔고 더 나갔다는 그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자, 장대 양봉이라는 정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장대 양봉은 평소보다 주가 변동폭이 활성화됐다. 활성화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주가 변동폭이 커지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그 종목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좀 더 관심 있게 집중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이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현재 이 정도 상태라고 한번 보시면 장대 양봉이 어디에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어떤 부분들을 장대 양봉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평소랑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가 조금 셉니다. 자, 장대 양봉이 나와버리니까 주가가 뭔가 힘을 받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장대 양봉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또 주가가 다음날부터 힘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여기 둘째 날에 장대 양봉이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 날에도 뭔가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의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이 딱 튀어나와 버리죠. 변동성이 세게 나오면 최소한 근시일 내에 또 한 번의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트레이더들, 단기 매매자들에게는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 종목이 타겟이 되는 겁니다. 매매, 트레이딩 관점, 단기 스윙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관점에서는 변동폭이 좀 이제 확대될 수 있는, 또 확대된 이런 종목에서 종목을 찾아버리면 매매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뭔가 장대 양봉 같죠? 평소에는 보시면 이 양봉의 또 음봉의 몸통들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주가가 어떤 급등할 때 시작점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뭔가 장대 양봉이 나오고 터져버리고 또 조정 주고 가버리죠, 이렇게. 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어떤 장대 양봉은 그냥 단순히 뭐 양봉의 몸통이 뭐 5% 이상이야, 10% 이상이야 이렇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대 양봉은 자, 평소보다 주가 변동폭이 강하게 나왔다. 강하게 나왔다는 것은 이 종목에 평소에는 이 종목에 관심이 없다가 이 종목에 뭐가 있나? 이제 매수자들이 점점 붙기 시작할 초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동폭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평소에는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붙죠. 시청자분들이 이제 매매하실 때 중요시하게 보는 게 뭡니까? 수급. 그러면 수급 보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가요? 어떤 주체들의 거래량이죠. 그렇죠? 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거래량을 보지 않고도 그냥 어떤 캔들 하나만 딱 봐도 뭔가 있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있구나. 현재 뭐 곡물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러면 어떤 종목이 튀어갈까? 이걸 몰라도 평소보다 어떤 종목이 거래량이 나오지 않아도 이 종목이 뭔가 변동성이 오늘 좀 세게 나왔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곡물 가격의 어떤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오늘 변동폭이 좀 세게 나왔던 종목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거기 안에서만 종목을 조금 더 속아내도 종목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겁니다. 꼭 한번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제가 이 공부를 시켜드리려고 이제 장대 양봉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시청자분들이 종목을 많이 매매하셨을 텐데, 그래도 요즘에 많이 간 종목도 많죠. 지금 한 달만 해도 뭐 벌써 100% 이상 간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것도 한번 제가 공부를 좀 시켜드릴까요? 검색식. 이제 검색식을 좀 이용하시면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기법, 뭐 어떤 수급, 뭐 오늘 급등할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중장기 종목들, 가치 투자 종목들 시시각각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검색식도 시즌 1에서 공부 많이 시켜드렸는데 검색식이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죠. 그러니까 검색식도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하게 그 하루 종일 PC에서만 앉아서 매매할 필요 없고요. 검색식을 좀 깔아 놓으면 우리가 휴대폰, 모바일에서 내가 저장한 검색식을 빼와 가지고 바로바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뭐 상한가 종목이 뭐야? 지금 내가 저장한 상한가 검색식에서 휴대폰에서 한번 클릭해 보면 지금 당장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다 뽑아낼 수 있고, 내가 이중바닥 어떤 기법을 검색기를 만들었다. 그럼 휴대폰에서 이중바닥 기법을 클릭하면 이중바닥 기법의 종목이 현재 뭐가 있는지 실시간 다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상승하다가 눌림목 검색기를 만들었는데 지금 눌림목 검색기가 지금 이 시간, 지금 당장에 어떤 종목이 있지? 찾아보려면 휴대폰에서 내가 저장한 뭐 상승은 눌림목 검색기만 딱 클릭하면 종목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럼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스마트하고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검색기는 이제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검색기를 쓰면 조금 더 상대방보다 훨씬 더 빨리 종목을 포착하고 더 빨리 매수를 할 수 있고 더 빨리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꼭 한번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K증권사 기준으로 왼쪽 화면 상단에 0150이라고 한번 숫자를 입력해 보시면 좀 보기 좋게 크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검색기를 만드는 화면이 나와요. 조금 더 이제 공부 좀 하셔갖고 잘 만든다면 이 검색기에서 자동 매매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일하면서 사업하시면서 학교 다니시면서 혼자 다 매매를 해주는 거죠. 자동 매매도 되고, 이제 갔다 와서 등산 갔다 와서 계좌 보고 오늘은 수익이 났나 손실이 났나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 좋죠. 하지만 공부는 필요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것도 못 만듭니다. 자 일단 저번 달에 저번 달에 많이 올라간 종목 한번 찾아볼게요. 한 100% 이상. 제가 알기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색 눌러보면 몇 개 있나요? 5개 있네요. 한탑, 한일사료, 뭐 K스틸, KG스틸, 우, 하잉크 코리아 이런 것도 있고, 뭐 약간만 낮춰봐도 70% 이상도 꽤 높은 수익률이죠. 검색해보면 되게 많죠. 12개나 나옵니다. 자 일단 한 100% 한번 넣어봅시다. 넣어보면 다시 아까 5종목으로 빠지죠. 자 보시면 자 보십시오. 많이 올라갔어요. 자 한일사료, 아마 한일사료가 가장 이슈가 됐을 종목일 겁니다. 그 다음에 KG스틸 많이 올라갔고, KG스틸 우선주도 많이 올라갔고, 하이크코리아도 많이 올라갔고.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간 거 뭐 감탄하려고 꺼낸 건 아니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장대 양봉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나요? 장대 양봉은 변동성이 확대됐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됐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진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 변동성이 확대가 된 것은 확대된 만큼 무엇이 들어온 건가요?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죠? 자, 다시 말하면 변동성이 자, 당일날 저가가 여기서부터 고가가 여기까지 변동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저가와 고가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그러면 거래량이 어떻게 많이 나왔겠죠. 오늘도 나왔는데, 그러면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가 저가, 여기가 고가라고 친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강조 100번 할게요. 자,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저가입니다. 고가입니다. 주가가 만약에 자,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저가와 이 고가, 저가와 고가의 폭,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하실 때. 강조 다시 한번. 저가와 고가의 폭, 이게 뭘까요? 시청자분들이 공부하실 때, 처음에 공부하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뭔가요? 이평선이죠.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을 보시는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부터 이동평균선이 차트에 딱 깔려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 경력이 몇 년, 몇십 년 되신 분들도 대부분 다 이평선을 가지고 우리가 지지 라인을 잡고 저항 라인을 잡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맞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주 주식 투자에는 단 10원이라도 오차가 나면 수익률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그 10원이라도 오차가 나지 않게 수익률을 확 올리려면 그런 약간 느슨한 어떤 이평선들보다는 정확한 가격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확한 지지라인과 저항 가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평선은 장중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 5일선 10, 20, 60, 120, 240 이상 뭐든지 평균 값이기 때문에 계속 이동평균선 중간에 장중 계속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가 등락률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의미가 조금 없어지는 어떤 경향이 좀 나와요. 자,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딱 이렇게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한 문장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장대 양봉을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저항대, 이렇게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정리해 드렸습니다. 공부하실 때 어떻게 보시냐? 자, 장대 양봉은 저항대다. 뭔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왜냐? 장대 양봉은 강한 매수 아닙니까?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다 올라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10개 중에 6개, 7개는 조정을 주고 다시 가는 경향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은 뭐다? 저항대. 그죠?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저항대예요. 자, 장대 양봉은 매물대이다.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 저가부터 여기 고가까지 엄청난 매물대죠. 엄청난 매물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대가 많으면 주가가 쉽게 올라가나요? 쉽게 올라가지 못하나요? 당연합니다. 주가가 쉽게 당연히 못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잘 시원스럽게 속 터지지 않게 올라가려면 정답이 나왔죠. 아차 싶으셔야 돼요. 아, 이거구나. 엄청난 저항대만 주가가 탁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대, 즉 매도하는 어떤 투자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금방 쉽게 빵 치고 올라가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제가 한번 검은색으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장대 양봉의 여기 저가와 장대 양봉의 고가. 자,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의 마지막 가장 악성의 저항대 가격은 어딘가요? 너무 쉽죠? 여기입니다. 이 가격 라인이죠. 자, 그러면 주가가 어떤 조정, 장대 양봉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 넘어가네?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잘 보셔야 되냐면, 자, 보십시오. 제가 이거를 지금 20분 동안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시청자분들께서 정말로 주식 공부를 아무리 하셔도 지금 몇 년, 뭐 몇십 년 공부하셔도 지금 거의 헤매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요점만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연구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뭔가 풀리지 않았던 실타래가 쫙 풀리는 느낌이 날 겁니다. 여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면 주식 투자가 지금부터 정말 쉬워질 거고, 그 다음에 난 주식을 전혀 몰라. 나 주식 투자한 지 벌써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분들이 또 대다수예요. 지금 이걸 보고 지금 이렇게만 한번 그림 찾기예요. 주식은 분석이 아닙니다. 한번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내고 딱 잡아놓으면, 틀만 잡아놓으면 그때부터는 그림 찾기입니다. 그거를 아마 나중에 이해하실 거예요. 그림 찾기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한번, 농담이지만 초등학생 데려다가 친구야, 요런 그림만 한번 찾아서 한번 투자해 볼래? 그리고 내가 이제 뭔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 초등학생이 투자한 이 그림만 찾아가지고 투자한 초등학생이 훨씬 잘할 겁니다. 수익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공부하셔야죠. 자, 보십시오. 정말 간단한 기준인데 재밌습니다. 자, 최근에 자 보십시오.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주가가 이제 여기 있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장대 양봉이라고 생각하는 눈에 띄는 지점이 있나요? 아까 장대 양봉은 뭐라 그랬죠? 평소보다 변동폭이 조금 세게 나오면 된다. 양봉의 몸통도 좀 세면 된다. 그렇죠? 어디가 보이나요? 저는 뭐 여기, 그 다음에 가장 큰 놈은 여기네요. 맞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장대 양봉, 여기 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보십시오. 지금 요 구간, 고가와 이 장대 양봉이 나온 고가와 저가, 이 구간이 이게 다 매물대인 겁니다. 나중에 매물대 차트 들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정확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고가를 딱 그어봐요. 연장선을 그어놨고요. 자, 그러면 한탑이라는 종목이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있는데 언제 투자를 해야 되지? 지금 많이 떨어졌고 바닥인데 지금 들어가야 될까? 근데 이제 고민은 이거예요.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계속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측입니다. 항상 우리가 투자할 때는 예측 말고 반드시 대응 매매. 시청자분들이 투자하면서 왜 잘 안 되냐면, 계좌가 자꾸 빵꾸가 나냐면 예측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겠지, 뭔가 이슈가 있대, 테마가 있대, 이것도 뭐 사료 종목이래, 올라가겠지 해보세요. 안 갑니다. 예측 매매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마지막 악성 저항을 뚫어내느냐, 이거는 확실하게 딱 보고 들어가는 거라 대응입니다. 그러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승률은 좋아지겠죠. 그죠? 자, 보십시오. 한탑을 보시면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다가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뭡니까? 확률적으로 지금 악성 매물이 지금 여기 구간이었습니다. 여기 고가, 여기 저가, 여기를 뚫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유 없이 보시는 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한탑이 어떤 테마에 걸렸고 뭐 실적이 돌았는지 뭐 어떤 호재를 내포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주가가 급등하기 전까지는. 하지만 뭔가 있구나, 낌새는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주가가 튀어버리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있다. 주가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타이밍이 어느 정도 거의 정확하죠. 우리가 이렇게 폭등 나오기 전에 웬만큼 어떤 좋은 자리를 우리가 선점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그 다음에 한일화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보면 어느 정도의 장대 양봉 나온 자리가 좀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 보면 여기가 보입니다. 요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장대 양봉이 하나 보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장대 양봉 나온 여기 고가, 그 다음에 여기 저가, 여기죠? 자, 보세요. 여기 고가와 저가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이 고가와 저가, 여기 고가를 뚫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개 속인 거예요. 주가가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황을 끝내려면, 주가가 상승 쪽으로 방황을 끝내려면 뭐다? 여기 고점만 일단 넘어가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 그럼 이 종목은 아직은 현재 방황하고 있죠? 아직은 아니에요. 아니다가 자, 넘어갔는데 음봉이죠. 일단 아닙니다. 근데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점과 저점이죠. 그럼 얘가 다시 한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방황을 끝내려면 어디? 여기 고점을 넘어가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기입니다. 상한가로 뚫어버렸죠. 여기서부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잡지도 못하고 날아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하나만 더 볼게요. 하이크도 보시면 상황은 똑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어디가 장대 양봉처럼 보이십니까? 지금 보면 지금 여기 요 양봉, 요 양봉.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양봉이 장대 양봉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 일단 찾았습니다. 장대 양봉은 무조건 뭐 10%, 20% 이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 평소보다 양봉이 너무 크네? 그럼 장대 양봉인 거예요. 자, 여기 나왔고, 자, 한번 그거 볼게요. 여기 고점은 여기고요. 저점은 여기입니다. 자, 조금 위쪽 고점은 여기고요. 자, 그러면 현재 주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주가는 뭔가 지금 자, 여기 저가, 저항대 시작하는 부분에 들어오니까 뭔가 주가가 튀어버리죠. 이게 막 튀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면 자, 주가가 여기서 여기 돌파시켜놨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돌파시켜놨고 두 번째 얻어맞았죠. 여기 꼬리 달린 지점이 여기 장대 양봉의 여기 고점, 악성 저항을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딱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장대 양봉의 이제 어떤 돌파라 시발점으로 지금 생각하셔야 되고 뭔가 있구나. 일단 생각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죠.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우리가 평소에 장대 양봉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그냥 뭐 몸통이 큰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 실력이 늘지 않았던 겁니다. 장대 양봉은 양봉이 큰 거야. 거기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들어갔었어야 돼요. 장대 양봉은 평소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장대 양봉은 평소보다 뭔가 주가 변동폭이 강하게 나온 것이다. 평소보다 강하게 변동폭이 나왔다는 것은 이 종목에 조금 더 평소보다 배 이상 관심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 관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터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변동폭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저가부터 고가까지 이게 매물대인 거예요. 매물대이기 때문에, 매물대는 뭡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자꾸 못 가게 막는 어떤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그러면 저점부터 이 고가까지 이게 다 매물대인데, 시원스럽게 매물대를 완벽히 벗어나는 순간은
여기죠, 여기. 여기 고가를 이제 주가가 이게 매물되면 이렇게 딱 튀어나왔을 때죠. 그 자리부터를 한번 잘 보시라는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급등주를 잡고 싶고 폭등주를 잡고 싶고 진짜 어떻게 보면 투자의 소원이시죠. 소원이실 겁니다. 그러면 공부하실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뭐 살을 조금 더 붙이긴 해야 돼요. 조금 더 어떤 승률을 높이고 좋은 자리를 더 잡기 위해서는 공부를 조금만 더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시작 기준 포인트는 지금 제가 공부시켜드린 이것만 일단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부터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멀리 않고 바로 나올 겁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기법을 짜고 또 뭔가 살을 붙이고 뭐 신고가를 붙이고 이평선을 붙이고 보조지를 붙이고 한번 여기서 하면 좋은 종목이 계속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강의인데 정말 간단하면서도 투자를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이 내용은 초딩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경력이 많아야?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 이제 투자 인구가 많아졌어요. 또 시장도 많이 좋아졌고 최근에는 좀 빠졌지만 빠지기 전까지는 시장이 많이 좋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장 좀 많이 빠진다 그랬죠? 안 믿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좋았는데 이제 좋은 과정에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뭐 이제 한 1,000만 명, 1,100만 명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동네로 돌아다니다 보면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인데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증권사를 보고 있더라고요. 뭔가 저는 이렇게 뒤에서 막 따라가고 있는데 앞에서 친구가 보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어린 친구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구나. 자, 그런데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자녀분들께서 이 주식 투자에 좀 관심이 있다고 치면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만약에 부모님이시라면 조금 이런 걸 좀 배워갖고 좀 알려주세요. 아들아, 딸아, 투자하니? 그러면 너가 어떤 공부하는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내가 좀 알려주는 기준 한번 접목해 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해서 한번 공부 좀 해보라고 치면 훨씬 더 초등학생이니까, 중학생이니까 훨씬 더 앞으로 이제 창창하잖아요. 투자할 시간도 많고요, 그죠? 처음부터 주식 투자는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못 잡으면 계속 방황입니다. 꼭 한번 기억하시고 좋은 공부도 좀 시켜주시고 자녀분들에게 습관이 중요하다. 습관이 중요한데 이런 기준이라도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수익 내기가 쉽고 그렇게 이제 잘하고 싶어하는 어떤 급등주, 폭등주, 뭐 대박 많이 나는 거 쉽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대 양봉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됐나요? 되셔야 됩니다.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빨리 가는, 그동안 실패했다면 좀 빨리 가는 어떤 지름길을 바로 알려드린 거라 모르겠으면 다시 보기, 모르겠으면 다시 보기 꼭 하시고. 자, 장대 항목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적산병. 자, 주식 공부할 때 또 장대 항목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적산병이에요. 적산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요거죠. 그림으로 조금 설명해 드리면 공부가 재미있으신가요? 주식 공부는 할수록 수익이 납니다. 잘 공부 많이 하세요. 자, 이게 장대 양봉이라면 적산병은 뭐예요? 그러니까 3개 연속 양봉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적삼, 삼병, 파란색 음봉이 계속 나온 것은 흑산병, 반대가 적산병. 보통 적산병이 이렇게 양봉, 양봉, 양봉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림을 우리가 적산병이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적산병은 이제 뭐 상승 시작이래. 적산병은 이제 뭐 상승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요소니까 매수하는 게 맞대. 자격증 체계도 있고요. 자격증 체계도 있고 주식 이론서에도 많습니다. 근데
보시면 적산병 주식 상승 시작이라며 우리가 적산병 나왔을 때 매매를 하다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매수하자마자 바로 손실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적산병을 한번 보세요. 적산병을 보시면 주가가 자 여기가 만약에 이제 시작점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식은 당연해요. 단기든 중기든 일단 올라오면 빠졌다가 올라가고 빠졌다가 올라가고 또 빠지고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이 연결되면 추세가 되고 추세가 모이면 패턴이 되고 그 패턴이 완성되면 다시 방향이 꺾이고 변곡점이 되고 변곡점이 다시 꺾이면 다시 변곡점이 생겨서 다시 상승으로 돌고 이게 무한 반복이거든요. 그러면 적산병은 매수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가 적산병에서 매매할수록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으니까 적산병에서 이제 매수하면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그냥 덤벼버리니까 주가가 바로 빠져버리니까 이거를 그냥 손실나고 있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딱 보고만 있는 거거든요. 그냥 존버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책에서 보면 적산병이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적산병이 정말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이 적산병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모든 기법들은 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항상 모든 기법에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단점. 그 단점만 약간만 보완할 수 있어도 형편없던 기법이 승률이 왕창 올라가는 어떤 기법으로 재탄생을 하거든요. 재탄생. 그러면 적산병의 단점은 뭔가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 매수하자마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바로 빠진다. 바로 손실날 수 있다. 이게 적산병인데 이게 고스란히 책의 이론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적산병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자, 간단한 거예요. 자, 적산병은 생각해 보시면 자, 이게 아주 기본적인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적산병. 적산병은 양봉이 3개 연속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정의가. 적산병은 그게 끝인데 정의를 보시면 상승하고 있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자 이런 형태. 이런 형태도 적산병이 아닌가요? 아차 싶죠. 자 그러면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적산병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그림으로 지금 상황이 상승하는 과정, 횡보하는 과정, 하락하는 과정 이렇게 3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뭔 뜻이냐면 적산병은 그냥 분위기 따라 그냥 쭉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횡보나 어떤 하락 쪽의 적산병은 무슨 뜻이냐면 자, 첫날에 이제 시작하는 가격보다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데 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보통 이렇게 시작하면 다음 날 조금 마이너스 떠도 보통 이렇게 이제 시가가 플러스 시작해서 계속 상승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시가가 한참 밑에서 시작했는데 또 다시 꾸역꾸역 다시 올려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종목은 첫날부터 그 이웃날까지 계속 올라갔어야 되는 종목인데 뭔가 뭐 해외 증시가 폭락했거나 어떤 증시 분위기 때문에 어떤 지금 이 적산병 나온 특정한 종목이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못 간 거예요. 뭔가 얘는 더 좋은 게 있는데 분위기에 그냥 약간 묻혀버린 겁니다. 또 그 다음 날도 꾸역꾸역 올려놨는데 이튿날에 그 다음 날도 또 시가 마이너스 떠가지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마이너스 떠서 다시 꾸역꾸역 올려놓은 겁니다. 이런 형태의 종목은 1번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나중에 검증하시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어떤 분위기 때문에 시가는 떨어졌지만 마감을 시킨 건데 얘는 훨씬 더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시가부터
확 주저앉고 종가도 아예 이 첫날의 시가마저도 회복하지 못하고 마감하는 꼴이거든요. 3일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공부할 때는 1번보다 2번보다 3번이 훨씬 더 승률이 좋고 2번 같은 상황은 거의 승률이 한 70 내외로 나오고요. 만약에 1번이 승률이 한 50에서 60이 나온다면 2번은 한 70 정도 나오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승률이 못해도 70에서 80 이상은 나옵니다. 한번 검증해 보시고 또 통계를 한번 내보시고 그 다음에 적산병은 1번만 있는 게 아니다. 1번은 단점이 존재한다. 그죠?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다. 떨어질 자리가 남아있다. 2번은요. 힘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3번은 힘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지수도 어떤 특정한 종목도 이런 형태를 만들고 저점 만들고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시청자분들. 자, 그래서 적산병을 정리하자면 1번만 있는 게 아니다. 앞으로 이제 적산병을 찾으실 때 2번과 3번을 같이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 내용을 아주 기본적인 뭔가 조건을 조금 짜드릴게요. 공부하기 편하시게. 자, 요런 거 말고 이제 요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로 또 이런 스타일로.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같은 스타일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2번과 3번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스타일인가요?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면 일단 첫날, 자, 오늘, 어제, 그저께, 오늘, 어제, 그저께 다 양봉이어야 되고요. 자, 여기보다 종가보다는 시가가 낮고요. 시가가 낮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종가보다도 시가가 낮으면 돼요. 조금 더 이쁘게 만들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 짜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다 3일 연속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 첫날의 시가, 둘째 날의 시가와 종가가 첫날의 시가보다도 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의 시가도 이날의 시가보다 다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검색식 만들기가 쉽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만들게요. 일단 두 번째를 만들게요. 자, 0150 들어가서 자, 크게 좀 잘 보이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상 변경 들어가셔서 일단 기본적인 건 뺄게요. 관리 종목, 투자 경고, 우선주 같은 거 하실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고요. 나는 투자 경고 그냥 할래. 뭐 상관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리스크가 있으니까 종목은 다 이런 종목 안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빼놓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주가 비교 들어가서 자, 주가 비교를 한번 쳐보세요. 엔터 치시고 주가 비교를 클릭해 보신 다음에 자, 영봉전 종가가 시가보다 크다. 이게 양봉이죠? 어제도 그러니까 일봉 차트상 일봉전 어제도 그 다음에 이틀 전에도 양봉이어야 하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틀 전 종가 대비 자, 일봉전 시가는 작아야 되나요? 그런가요? 맞는 것 같은데요. 맞죠? 이봉전 종가보다 일봉전 시가가 작다. 맞네요.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일봉전 종가보다 영봉전 오늘 시가도 작아야 한다. 일단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조금 더 우리가 이쁘게 만들려면 자, 이봉전 종가보다 일봉전 종가도 일단 낮게 만들면 돼요. 종목 많이 안 나오겠지만 추가 종목이 좀 줄겠죠? 그 다음에 일봉전 종가보다 영봉전 종가도 낮다. 이러시면 4개나 있네요. 한번 볼까요? 자, 한지를 보시면 어때요? 비스무리하게 나오죠? 지금 양봉은 힘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이제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해외 증시도 폭락이 나왔고 자꾸 시장 분위기가 안 따라주니까 자꾸 눈치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스타일인데, 자, 한번 이런 스타일로 한번 공부 좀 해보시고요. 일단 검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얘는 좀 떨어지면서 적산병이죠. 떨어지면서 적산병. 올라가는 적산병은 아닙니다. 이 친구도 떨어지는 적산병이고요. 신한지주도 떨어지는 적산병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번 체크 좀 해보십시오. 자, 조건주어. 요거 한번 눈으로 찰칵 찍으세요. 됐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자, 요것도, 자, 보십시오. 조금 빨리 만들어 볼게요.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자, 주가 비교 다시 한번 클릭해서, 자, 오늘도, 자, 종가가 시가보다 크다. 오늘도 양봉. 자, 일봉전, 어제도 양봉, 이틀 전에도 양봉. 자, 그 다음에 이봉전 시가. 자, 일봉전 시가도 작고, 그냥 종가만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빼고 다시 한번. 자, 이봉전 시가 대비 일봉전 종가가 그냥 낮으면 되죠. 그러면 딱 밑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종목이 잘 안 나올 거예요. 4개 나오네요. 자, 일봉전 시가보다도 영봉전 종가가 낮으면 딱 갭이 약간 생기면 각 양봉마다 갭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적산병이 나오겠죠. 추가했나요? 오케이. 종목이 일단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검색식까지 짜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혹시나 있다면 실시간 검색 누르시면 바로 빼가지고 우리가 장중에도 이런 종목이 나오는지 실시간 검색 빼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장해 놓으면 우리가 휴대폰에서 어딜 가든지 이동하시면서 종목 나왔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바로 매매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정리 조금 하면요. 마지막 정리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장대 양봉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물대이다. 그 매물대의 마지막 장대 양봉의 고가가 악성 고가 마지막 매물대인데 그걸 넘어가는 순간 정리하셔야 되고, 적산병은 상승하는 적산병은 리스크가 점점 커진다. 적산병은 상승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횡보하는 것도 있고 하락하는 적산병도 있다. 하락하는 적산병을 갈수록 수익률이 점점 높아진다.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자, 이렇게 이제 공부 첫 강을 마무리를 하고요. 조금 더 공부를 좀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문자로 샵 8338로 제 이름 적어주시면 이제 파트너 홈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또 기회가 많으니까 들어오셔서 더 많은 어떤 정보도 좀 가져가시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실력이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투자를 좀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제 바라는 바입니다. 자, 1강 고생하셨고 시즌2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2강, 3강도 더 주식 투자 쉽게끔 공부 많이 시켜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2강 때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